자, 지금 몇 시 넘어버렸죠? 시간이 없는데. 자, 아침에 오시면 일찍 좀 갖다 풀으시기 바라고. 자, 일단 빨리 풀어봅시다, 그럼. 어차피 한 거니까. 거기 풀어보고, 지난주 거 빨리 복습하고 시작하겠습니다. 1번, 정부 실패 원인으로 옳지 않는 것은, 금방 눈에 들어오죠. 자, 우리가 보통 이 정부 실패는 X사 파권에다가 비용과 편익의 괴리, 이게 가장 근본적인 이유니까 답은 3번. 그건 시장 실패고. 2번, 다음 정부 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어. 옳은 것은. 자, 옳은 것. 알겠죠? 자, 2번은 한번 볼까요? 윌슨의 규제로 인한 비용은 분산되고 규제의 편익이 집중되는 상황을 이익 집단, 자, 아니라 고객 집단이라고 했죠. 그 다음 3번, 정부 실패 원인 중 파생적 외부 효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파생환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자, 우리가 어떤 거 규제 완화하고 또는 보조금을 완화하는 거죠. 그래서 보조금 삭감, 그러니까 보조금을 삭감하는 거. 그래서 답은 3번도 틀렸고 4번, 우리나라 규제 영향 분석은 정부 입법과 의회 입법의 신설, 의회 입법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답은 1번. 우리가 비시장 실패를 위해서 레몬법을 만들었어요. 레몬법. 그러니까 레몬법은 미국은 오렌지보다는 레몬이 어때요? 비싸긴 한데 그쵸? 맛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보가 비대칭되면 시장에는 어떤 것만 나온다 그랬어요. 시장에는 중고차 시장에서는 좋은 게 나와요? 아니면 안 좋은 게 나와요? 안 좋은 것만 나온다 그랬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레몬법은 내가 차를 타봐요. 중고차를 사서 타봐가지고 2회 이상 고장 나거나 문제가 있거나 그럼 바꿔주도록 하는 의무 규정이에요. 그래서 레몬법. 자, 복수할 때 한번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3번, 정부 규제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포지티브 규제 방식에서는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것 이외에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여기서부터 뭔가 좀 이상하죠? 이건 포지티브가 아니라 네거티브는 원칙은 허용이고 예외적으로 금지죠. 그래서 1번이 틀렸고 나머지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공공서비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쭉 나왔는데 답을 빨리 찾아봤어요. 그래도 빨리 읽어보면 몇 번인 거 금방 알겠죠? 답은 몇 번입니까? 답은? 그렇죠. 3번이죠. 국방은 우리가 비경합성, 비배제성, 그렇죠? 군대 안 간다고 해서 국방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할 수 없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국방의 혜택을 누른다고 해서 쌤이 국방의 혜택을 누리는데 영향을 주는 건 아니죠. 비경합성. 그래서 3번, 5번 문제는 사회적 규제로 나눌 때 성격이 경제적 규제의 성격이 강한 것. 경제적 규제는 세 가지 형태로 나온다 그랬죠? 진입 규제, 가격 규제, 대출 규제. 그렇죠? 그래서 보통 답은 몇 번? 그렇죠. 진입 규제 4번. 6번은 정부 실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옳은 것. 권력의 표. 네. 4번. X 비효율성에 대한 방어로는 민정환 다 맞죠? 그렇죠? 1번은 뭐가 틀렸어, 쌤? 권력은 그렇죠. 권민환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자, 민영환이라고. 2번 정부의 실패는 관료나 정치인들의 개인적 요인 때문에 발생하며 구조적 요인 때문에도 발생한다고 그랬죠. 비용과 편익이 단절되어 있으니까. 이건 구조적인 거죠. 자, 7번은 쌤, 7번. 지난번에 ESBS면 다 나오죠. 우리가 자, 수단 규제는 우리가 뭐 할 때, 투입할 때, 성과는 산출할 때, 그다음 과정 규제는 그 과정을 관리 규제는 과정을 말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 식품 안전을 위해 그 이용이 부각되고 있는 유해 요소 중점 관리 기준, 이건 어떤 거라고 그랬습니까? 이 기준을 지키는 과정이죠. 그래서 자, 과정에 해당되는 관리 규제. 자, 그다음 8번. 윌슨의 기재 정치 모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또 쌤들 빨리 골라라고 나와 있죠. 다음 몇 번? 1번. 교통체증 완화를 위해서 차량 10부제 운행을 하게 되면 윌슨이 이야기한 것 중에서 어디에 해당되는가? 이런 문제가 상당히 응용 문제로서 암기만 해서는 좀 안 되겠죠? 10부제를 하게 되면 자, 편익을 얻는 사람도 그냥 많은 대중들이죠. 그다음 자, 우리가 비용을 부담하는데도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대중, 정치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다음 10번은 정부 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뭐가 틀렸습니까? 그렇죠. 국무총리 소관 업무를 하는 거고 소속은 대통령 소속이죠. 좋습니다. 레슨 공부 다 잘하셨네. 자, 이렇게 복습 문제 계속 풀 거니까 우리 선생님들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문제 얼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문제 지금 우리가 어디 가고 있냐면 행정법 총론, 행정법의 전체를 보고 있는 거죠. 행정법 전체에서는 과연 행정이라는 게 뭔지, 행정학이라는 게 뭔지가 행정의 기초에서 좀 다뤘죠. 두 번째, 행정이라고 그럴 때 그럼 어디까지 행정을 할 거냐? 이게 자, 어디까지 할 거냐? 시장 실패하고 정부 실패가 많이 노인된다고 그랬죠.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오늘 알아드린 거. 우리 쌤은 세 번째 페이지 보셔야 돼요. 자, 오늘 알아드린 거 세 번째 페이지 보셔야 되고 나머지는 앞부분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표. 마인드맵 표. 복습할 때는 꼭 이 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제 행정의 주요 정점에서는 정부가 일을 하는데 어디까지 일을 할 거냐? 그렇죠? 자, 옛날에 부모님들이 애들을 때렸어. 그럴 때 자, 옛날에는 정부가 관여를 했어요, 안 했어요? 정부를 관여 안 했죠. 근데 지금은 아동학대라고 관여하죠. 이렇게 또는 자기 부모가 늙으셔가지고 편찮으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 국가 관리해줘야 되느냐 안 해줘야 되느냐. 우리 옛날에는 고려장도 나오듯이 개인이 다 맡아서 해야 되겠죠. 근데 국가가 그걸 관여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것들이 제 주요 논점들이 되겠죠. 그럴 때 이 시장 실패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국가가 좀 더 많은 부분을 해라. 그렇죠? 정부 실패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야, 너네들이 많이 하니까 훨씬 더 왜곡된다. 좀 줄여.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시장 실패 받고 정부 실패 받는데 정부 실패의 요인은 뭐라 그랬습니까? X비효율성. X비효율성에서 가장 키워드 단어 이렇게 나오면 비용 사용에 둔감하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자원을 최적으로 배분할 수 없게 된다. 왜? 내가 번 돈이 아니라 국민이 준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쓰는 사람은 공무원이고 준 사람은 누구다 보니까 국민이다 보니까 수위가 비용하고 실제 쓰는 사람하고 달라지니까 뭐가 된단 말이에요. 비용 생각을 안 하겠죠. 최적으로 하려고 하지 않겠죠. 그런 사람들이 비일비재하다고 이야기했었고, 자, 그다음 사적 목표를 추구한다. 이걸 내부성이라고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자, 원래는 공공의 이익을 목표로 해야 되는데 자기 이익을 먼저 챙긴다는 거죠. 자, 그다음 파생적 외부 효과. 이건 의도하지 않는 효과들이 나타난다 그랬죠. 우리가 왜 부동산 잡기가 그렇게 어려웠어? 이쪽을 부동산을 잡아놓으면 저쪽이 더 확대돼 버리고, 그렇죠? 이쪽 지구를 부동산 투기 지역으로 해놓으면 옆쪽 지역이 더 훨씬 더 커져. 이런 풍선 효과 같은 것들도 대표적으로 일어난다고 그랬고, 파생적 외부 효과. 그다음 권력이 편제되어 있다. 권력이라는 게 원래 편제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정부는 뭐 할 수 있다? 민영화, 정부 보조금 삭감, 규제하나. 이건 뭐하고 비교하면 돼? 시장 실패하고 비교하면 되겠죠. 둘 다 사바스라는 사람이 이야기해요. 사바스는 많이 나오는데 보통 이때는 이름조차 안 나옵니다. 자, 먼저 사적 목표를 설정할 때는 어떻게 한다? 민영화가 답이고, X 비효율성은 세 가지 다도 할 수 있죠. 그 다음 파생적 외부 효과는 민영화 빼놓고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 권력의 편제는 민영화시키거나 규제를 완화시키는 거. 그렇죠? 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 그때 이제 암기하는 법까지도 다 이야기했어요, 지난주에. 그래서 그렇게 암기해라고 거기, 암기하는 요령을 위에다 올려놨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사회파권, 시민, 파정환, 미정. 그쵸? 파정한, 권민환, 이런 식으로 외워라고 그랬죠. 외우는 방법까지 써놨습니다. 나중에 시험 다가올 때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옆에는 이런 것들을 외울 때 어떻게 외울 것인가, 스토리텔링에서 외우면 오래 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거기 스토리텔링까지 써놨습니다. 정부 실패가 임박하자 누가 정부 실패에 임박하자 대표했던 흥선대 의원이 사익서원을 파권하자. 파권도 중요해요. 사익 파권. 그쵸? 그래서 X사 파권 또는 사익 파권. 여기 순서대로 하면 사익 파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서원을 폐지한 걸 생각해서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것처럼 3인들은 환영했는데
X 같다고 민정환이 이야기했다. X 민정환. 그쵸? 자, 그 다음 거기에는 여전히 파정환과 권민환이 동의했다. 뭐 이렇게 해서 외워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림을 그려서서 외우시면 좋겠다. 이를테면 X사 파권 또는 사획 파권, X 비효율성, 그다음 X 사획 파권이면 사적 목적 추구, X 비효율성, 그렇죠? 그다음 외부적 파생적 외부와, 그렇죠? 그다음 권한을 편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렇죠? 그다음 여기 쓸 때 잘 써야 되겠죠? 여기는 어떻게 민영화, 여기는 정부 보조금 삭감이죠. 보조금 삭감이고 여기는 규제를 뭐하는 것? 완화하는 것. 그래서 여기 이제 만으로 하자고 그랬죠. 민정화 세우면 된다. 그 부분은 지난주에 간단하고, 그 다음 행정의 기능에는 정부관은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진보주의, 그 다음 보수주의. 진보주의는 국가가 적극 개입을 원하는 거죠. 진보주의는 소극적 개입,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 다음 규제 기능에는 의, 원인, 그 다음 원인은 왜 규제하느냐, 시장 실패 때문에 규제하겠죠. 그 다음 정부 규제에 있어서의 팽창, 그걸 표현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규제 피라미드라고 그랬죠. 이것도 나왔죠, 시험에. 그 다음 정부 규제 종류는 경제, 독과점, 그 다음 사회적 규제, 그렇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어떤 거 예시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까 방금 우리 시험에서 나왔다시피 진입 규제, 그다음 가격 규제, 그다음 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퇴출 규제, 이러면 경제 규제고, 독과점 규제 여건이 다 알겠고, 사회적 규제는 어떤 거? 우리가 사회적인 약자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걸, 또는 보건이나 건강 이런 것들을 규제하는 걸 말하죠. 좋습니다. 한번 쭉 다시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 정부 규제의 종류, 이것도 좀 중요했죠. 그래서 방금 이야기했던 경제, 독과점, 사회적 규제. 한번 물어볼게요, 쌤. 경제 규제하고 독과점 규제하고, 독과점도 경제잖아. 근데 왜 나눴어요, 여기? 경제 규제하고 독과점 규제도 전부 규제인데 왜 나눴을까? 여기는 경쟁을 어느 정도 뭐하는 거, 못하게 하는 거죠. 독과점 규제는 오히려 독과점을 하지 못하게 해서 경쟁을 촉진하는 거죠. 여기 경쟁을 어느 정도 규제하는 거고, 여기는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둘 다 경제라는 점은 같지만. 근데 시험은 독과점 규제는 거의 안 나와요. 경제 규제하고 사회 규제가 중점적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 규제 방식, 정부 규제 방식도 시험에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 밑에. 그런 직접 규제, 간접 규제, 그 다음 수완 규제, 성과 규제, 관리 규제. 아까 봤었죠. 우리가 복습에서도. 그래서 예시라는 게 중요합니다. 예시라는 게. 직접 규제는 우리가 어떤 걸 가지고 행정처분으로, 간접 규제는 행정처분 말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행정지도라든가 행정계획이라든가 정부가 그렇죠, 지원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을 말한다. 그 다음 수단, 이것 쭉 이야기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라고.
자, 그다음 정부 규제 방식에 조금 그다음 한 장 넘기면 네거티브하고 무슨 규제가 있다? 포지티브 규제가 있다 그랬죠. 자, 여기서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제안을 했어. 그냥 네거티브 규제가 좋다. 이렇게 외우자. 왜냐하면 원칙은 허용해주고 몇 개만 금지하는 것을 우리가 네거티브라고 그러니까 훨씬 더 규제가 완화되고 이 자율성의 범위가 넓어진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 직접 규제, 자율 규제, 공동 규제 이것도 잘 봐두시면 되겠죠. 직접 규제는 정부가 하는 것, 자율 규제는 스스로 하는 것, 기업이나 개인이. 공동 규제 잘 알아두십시오. 누가 위임한가? 정부가 위임한 거죠. 그 다음 정부 규제 모형에서 윌슨의 규제 정치 이론도 시험에 많이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거기 대기, 고의 이것도 잘 보시면 됩니다. 거기 원래 우리 쌤 혹시 옛날 이야기인데 박대기 기자라고 KBS 기자 알아요? 아주 유명하죠. 눈 엄청나게 고이 막고 있었죠. 눈을. 그럴 때 애울 때 그냥 대기 고이. 눈이 이렇게 내린다고 생각해서 대기 고이. 그래서 대중 그다음 이거는 해야 되겠죠. 혜택이 위에 혜택인데 좁게 넓게. 여기는 비용인데 좁게 넓게 이렇게 그려놓고 대기 고이 그렇게 외우면 되겠죠. 그다음 대중 정치에서 그 예시로 거기 있는 것처럼 대독 중이죠. 중절 수술 이런 거. 낙태 그다음 예시들입니다. 예시를 그렇게 외울 건데 이건 지금 외우는 게 아니라 크게 큰 것만 지금 외우는 거고 청킹하는 거고 이건 나중에 하자고 그랬죠. 그래서 대중정치로서 예시들. 자, 이를테면 대중정치에는 독과점 규제, 낙태 문제, 그쵸? 그다음 종교 문제, 그다음 음란물 규제 문제 이런 것들이죠. 갑자기 뒤가 생각이 안 나요 지금. 그다음 그 기업가 문제에서는 환경 문제, 그다음 여러 가지 이런 거 자동차 문제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죠. 이런 것들을 앞자만 따서 이렇게 나중에 외울 거라고. 이건 그대로 놔두시면 돼. 외울 때 쌤 거듭 말하지만 앞자만 계속 따서 외우다 보면 나중에 어디에 해당되는지 굉장히 헷갈려요. 그래서 이를테면 정부 규제를 취재하고 있던 박대기 기자는 눈이 오더라도 고이 막고 있는데 하고 쭉 이렇게 이어가면 좋겠죠. 이렇게 뒤에 만들 거니까 뒤에 놔두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그 다음 거기 분산은 이 특징 중에서 분산돼 있으면 무조건 조직화하기 어렵다. 그걸 꼭 기억하고 그 다음 좁게 되어 있으면 포획하고 연결된다. 이익을 받거나 비용을 부담하는 집단에서 정부를 뭐 하려고? 포획하려고 하겠죠. 그 다음 이제 한 장 넘기면 지난주에 했던 거 행정규제 기본법하고 그 다음 규제 샌드박스 이것도 했었죠. 행정규제 기본법에서 아주 중요한 것만 거기 했는데 자, 쌤 주요 내용에서 우리가 규제 법정주의라고 그랬죠. 그래서 무엇에 근거해야 된다고 나와 있다? 법률에 근거해서 나와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 저항들 꼭 읽어주시라고. 그 다음 정부 규제를 정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원칙이 있다고 그랬고 그 다음
최소한 몇 년 동안, 원칙적으로 몇 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까? 5년. 그쵸? 그 다음, 어디 소속에? 대통령 소속의 규제개혁위원회. 단지 업무는 어떤 업무? 국무총리 사무를 담당한다 그랬죠. 사무는 국무총리 사무고 소속은 대통령 소속이다. 자, 그다음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련 이런 데는 감사원까지 이 규제기본 행정규제기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다음 규제 영향 분석은 사전에 하는 거라고 그랬죠. 규제를 하려고 하거나 새로운 규제를 만들거나 규제에 있는 규제를 강화하려고 할 때 한다고 그랬죠. 먼저 분석해 본다. 자, 규제 편입보다는 규제 내용을 더욱 집중적으로 본다고 그랬죠. 규제 비용을. 그 다음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 하는 거지. 아까 우리 기출에서 푼 것처럼 기존의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 영향 분석을 규제의 영향 분석은 주로 대상이 규제를 신설하려고 하거나 있는 규제를 강화하려고 할 때 하죠. 그 다음 거기 있는 것처럼 45일 이내 완료해야 되고 15일 이내 한 차례 연장 가능하고 이런 것 좀 알아두시고 하고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것 이거 물어볼 수 있어요. 그쵸? 규제예산제도라든가 이런 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에. 그런데 희한하게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서도 실시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규제기본법에 거기 있는 규제총량제도는 그러니까 보건복지부가 지금 규제사항이 100건이다. 그러면 또 하나 규제하려면 하나의 규제는 반드시 풀어줘야 돼. 100건을 그대로 만들어야 돼. 총량규제. 이건 실시하고 있습니다. 법이 없으면서도 불구하고 실시하고 있는 것 규제총량제. 그렇죠?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 자 거기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규제기본관리법에 없는 조항은 뭐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조항은 뭐냐? 그러면 맞춰야 되겠죠? 그 다음 우리가 규제 샌드박스 이거 있었죠? 원래 기업인들이 제안을 해서 하는 것 규제 샌드박스 이야기 했었죠? 거기서 핵심은 신속처리, 임시허가, 실증, 특례 세 가지를 규제 샌드박스로 한다고 그랬다. 한번 선생님들 책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이 좀 없어서 빨리빨리 끝냈는데 이렇게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선생님들이 가서 집에 가서 뭐 했던 걸 배웠던 걸 한 번만 다시 정리하고 해보시면 훨씬 빨리 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다음 거듭 부탁드리지만 미리 와서 꼭 한번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원래 여기 있는 것들은 핵심만 뽑아서 했기 때문에 나중에 좀 모아놨다가 시험 볼 때 핵심만 쭉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이렇게 해야 내가 어디 부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기 바라고 지금 오늘부터 하려고 하는 게 정부가 하는 일 중에서 이런 규제도 하지만 무엇도 해요? 대표적으로 아주 크게 말하자면 규제하지 마라 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제공해 주죠. 서비스를 제공해 주죠. 여러분 알다시피 치안도 제공해 주고 국방도 제공해 주고 그렇죠? 교통 같은 것들 다 제공해 주고 그렇죠? 이런 제공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지 말한 거 했으니까 이제 베푸는 거 서비스 문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공 서비스 제공을 행정의 기능 두 번째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한다. 자, 페이지는 56페이지입니다.
지난주에 좀 했죠? 안 했나요? 아예 안 했어? 그러면 우리가 지금 행정의 논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논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행정은 어디까지 범위가 어디까지 할래? 정부 실패하고 뭐하고? 시장 실패하고 정부 실패 이야기했죠? 시장 실패, 정부 실패를 이야기했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겠어? 이제 어떤 걸 하는데 얼마나 크게 또는 얼마나 줄이고 이런 거 이야기가 되겠죠? 그럴 때 첫 번째가 정부의 기능, 행정의 기능 중에서 뭐가 있었다? 규제하는. 정부 규제가 있었다면 이제 뭐가 있겠어? 서비스의 제공이 있겠죠. 자, 그러면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일단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 이 말이겠죠? 자, 먼저 거기 중요한 것 포인트부터 봅시다. 자, 공공 서비스란 정부가 시민들의 공적인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생산 공급하는 유무형의 재화 서비스. 여기서 중요한 게 공적인 수요를 위해서 하는 거죠. 사적 수요가 아니라. 그렇죠? 자,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 뭐 아이스크림 필요하다. 뭐 밥솥이 필요하다. 이런 건 사적 수요가 있고 공적인 수요는 누구나 공동적으로 필요한 거. 가로등이 필요하다. 그렇죠? 또는 우리가 국방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다 공적인 수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럼 특히 공적인 수요를 위해서 누가 이렇게 물어보면 그럼 정부가 어디까지냐 이런 논의가 또 있겠죠. 그래서 그 두 가지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공적인 수요가 뭐냐? 그다음 누가 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적인 수요라는 것, 공공 서비스는 어떤 것이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공적인 서비스를 하려면 뭘 알아야 되겠어요? 사바스의 분류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여기서부터 하나하나 해봅시다. 우리가 정부 실패에 대한 시장 실패에 대한 전부 다 사바스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규제하나 그런 거 있었죠. 외웠던 거. 그다음 규제 정치로는 윌슨이 이야기한 거고 여기서는 역시 또 사바스. 자, 거기 구분을 한번 보면 우리가 경합성 그래서 도대체 어떤 걸 제공해 주는데 이렇게 물어보면 경합성하고 배제성. 경합성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있는 것과 없는 것. 그다음 배제성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이렇게 네 가지로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경합성도 있고 배제성도 있는 것이 어떤 거라고요? 시장제. 그렇죠? 다시요. 여기는 시장제. 이건 뭐 우리 선생님들 모를 리가 없잖아.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것들이 시장제입니다. 선생님들이 요즘 계속해서 쿠팡에서 사는 것들 다 쿠팡 많이 누르고 있죠. 다 시장제죠. 그다음 요금제는 거기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배제는 가능한데 비경합적일 때. 그렇죠? 그래서 자, 비경합은 내가 써 다른 사람 쓰는데 지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있는 것처럼 전기, 가스, 상하수, 도로 내가 썼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쓰는 거 영향 주지 않죠.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을 뭐라고 그런다?
배제는 할 수 있는데 비경합성을 띠는 거, 이걸 요금제. 그렇죠? 요금제라 그래요. 그다음 경합성은 있는데 배제가 안 되는 거, 우리가 공유제. 우리가 맨날 공유제의 비교할 때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 둘 다 없는 것을 순수 공공재 또는 집합재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거기 있는 것들. 그래서 대표적인 애들만 한두 가지씩 알아두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애들만 한두 가지씩 알아두시면 되겠다. 그래서 자, 이 시장제는 너무 많으니까 알아둘 필요 없고, 요금제는 어떤 거? 전기, 가스, 상하수도, 도로, 이 정도로. 그렇죠? 뭐 외우기도 쉬울 거고. 예. 일단 그건 뒤에 문제니까 이게 어떤 제한인지만 일단 아는 것을 이야기했고, 쌤 뒤에 다 나와요 또. 그다음 공유제로서 이야기되는 게 어떤 겁니까? 천연자원, 국립공원, 하천, 뭐 이런 것들이죠. 그다음 집합제로 이야기하는 것들이 어떤 거다? 국방, 그다음 뭐 치안, 외교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거 구분할 수는 어렵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어렵지는 않겠지만, 자, 실제로 한번 이런 건 생각만 해보면 됩니다. 자, 하나하나 시험 문제 나올 때 이야기하겠지만, 자, 이 시장제는 당연히 민간기업이 참여되는 거니까, 여기 요금제, 그 다음 공유제, 그 다음 집합제 중에서 민간기업의 참여가 활성화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요금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요금제는 우리가 무엇은 있다고 그랬어? 배제성이 있으면 이 민간인 참여가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어요. 배제성이 있으면. 그러니까 경합성은 정확히 이런 거였어요. 자, 제 공기가 여기 있는데 제가 공기를 사용한다고 해서 선생님 공기가 없어집니까? 전혀 없어지죠. 그런데 여기 공유제가 있어요. 누구도 공유지가 있어요. 공유지. 여기 풀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A라는 이쪽에서 양이 이거 풀을 뜯기 시작하고 B가 뜯기 시작하면 이 풀은 어떻게 돼요? A가 뜯는다고 그래서 B가 영향을 받죠? A가 많이 먹으면 자기가 먹을 게 없어지잖아. 천연자원이라든가 뭐 지화자원도 이쪽에서 많이 키우면 저쪽에서는 캘 게 없어지죠. 그건 경합성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경합제를, 그러니까 이 사용 수익이 경합을 한다. 경쟁 관계에 있다. 무상이 아니다. 네. 어려워서. 좋습니다. 어쨌든 무슨 말인지는 알겠죠? 경합제라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특정 사용이 한 사람의 사용이 다른 사람의 사용을 방해하지 않는 것. 그렇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합성이 있을 때는 방해하는 것을 경합성이 있다고 그러고, 경합성이 없을 때 비경합성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해됐어요? 비경합성.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잖아. 가로등이 있어요. 내가 가로등 썼다고 해서 선생님 가로등 쓴데 지장 있어요? 전혀 없잖아. 근데 비배제성 말 그대로 배제가 안 되는 거야. 배제가 안 된다는 건 뭔 말이냐면 막을 수가 없는 거야. 막을 수.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 어떤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비배제성. 저 친구를 뭐하지 못하는 거? 막질 못하는 거. 그렇죠? 제가 이런 얘기. 제로서? 그것보다는 조금 달라요. 비배제성은 어떤 거냐면 공유제라든가 집합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소유권이 인정이 안 돼 있는 부분은 내가 쓰거나 누구나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누구 소유도 아니에요. 그럼 내가 쓰든지 공원 갔더니 당신 나가. 이제 물론 사적 공유가 아니라 일반 공원에 가서 내가 산책하고 있는데 내 거야 내 거 가 이렇게 할 수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소유 개념이 있는 거야. 내 거냐 네 거냐. 또는 내가 사용하려면 비용을 지불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데 자 봐봐요. 국가에서 해놓은 가로등을 누구는 쓰고 누구는 못 쓰게 할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이건 실제로 아주 못 쓰게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비용이 너무 많이 들거나 실질적으로 가로막을 수 없을 때 우리가 비배제성이라고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두 가지만 알면 돼요. 그냥 한두 가지만 예시만 잘 알아두시면 돼. 이해됐어요 일단? 그러면 이런 비배제성에서는 소유 개념이 없다 보니까 주로 어떤 사람들이 생길 수 있겠어? 무임승차자들이 생길 수 있어. 무임승차자. 내가 안 해도 누가 하겠다. 다른 사람이 하면 나를 폐지 못하니까 써먹으려고 하겠죠. 다시 제가 첫 했을 때 이야기해 볼게요 한번. 자, 이 마을에 살인의 추억 보셨다고 그랬을 때 A, B, C, D가 살았을 때 여기에다가 국가가 없을 때라고 합시다. 그냥 가로등을 하나 세워놨어. 세워서 A, B, C가 D가 하도 나는 안 내도 돼. 나는 무서운 게 좋아. 캄캄한 게 좋아.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 세워놨는데 이거 실제로 이 사람이 D가 이 가로등 쓰는 거 배제할 수 있다고 그랬어? 없다고 그랬어? 없다고 그랬잖아. 그렇죠? 그래서 국방도 마찬가지일 거고. 이런 것들이 비배제성이다. 그러면 자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여기 세우자 그러니까 누구도 안 냈죠. 왜 그럴 수 있어? 무임승차할 수 있으니까. 무임승차가 정확히 무슨 말이에요? 무임승차. 그래서 자, 키워드들 하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기는 일단 배제할 수 있으니까 여기는 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일단 소유 개념이 좀 생기니까. 그러니까 민간 기업도 참여하려고 하겠죠. 근데 이 두 가지는 민간 기업이 참여하려고 안 하겠죠. 특히 무임승차는 우리 학교 다닐 때 한번 잘 생각해봐요. 학교 다닐 때 우리가 협동학습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 한번 봅시다. 무한도전 유재석, 그다음 박명수, 그다음 준하 이렇게 화학 시간에 실험을 한다고 합시다. 근데 이 재석이와 가가 워낙에 모여서 성실해서 아주 결과물을 잘했어. 근데 이 둘은 맨날 놀았어. 그래서 여기가 우수상을 받아서 그러면 어떻게 돼? 애들도 다 우수상 받죠. 그때부터 애들은 뭐 하겠어? 그냥 노력하려고 안 하고 될 수 있으면 뭐 하려고 하겠어? 친구들만 좋은 애들만 만나면 되겠네. 이런 생각하겠죠. 무임승차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일종의 무임승차예요. 그러면 군대도 마찬가지 배제할 수 없으니까 군대를 가려고 그래? 안 가려고 해? 군대 안 가도 배제할 수 없잖아. 아까 제가 이런 이야기 했잖아. 강호동 씨가 굉장히 건강하시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대를 안 갔어. 그러니까 너는 국방 혜택을 줄 수 없어. 휴전선 위에 올라가 있어. 그렇게 할 수 없잖아. 우리. 이런 것들이 비배제성이다. 그래서 비배제성은 무임승차자들이 나타나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일단 놔두고요. 우리가 공공적인 영역이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주로 이야기할 거니까
여기는 시장에서 아주 시장에서 뭐 할 수 있어? 굉장히 효율적, 배분을 최적화시켰어,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여기 놔두고, 그럼 국가가 관여해야 될 부분은 세 가지죠. 물론, 여기도 어느 일정한 부분은 아주 가난한 사람이라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관여를 할 필요는 좀 있지만, 어쨌든 여기 놔도 돼. 그러면 이 세 부분인데, 생각을 해봐. 그러면 여기는 배제는 할 수 있으니까 뭐든지 돈은 받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도로 같은 거 민자 유치해서 뭐 한다. 당신이 통행료 받아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우리 도로는 통행료 받을 수 있잖아. 배제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니까 민간 기업 같은 경우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겠죠. 근데 여기는 특징이 뭐냐면 이런 데는 뭐가 안 돼? 무임승차들이 나타나. 민간 기업이 들어오려고 그래, 안 들어오려고 그래. 그 다음 여기 특징 하나만 더 알면 됩니다, 이제. 여기 경합성은 한 사람이 욕심을 내면 거기 재화들이 파괴가 되죠. 없어지죠. 여기는 한 사람이 욕심내도 안 없어지죠. 다시 한번 봐봐, 여기 봐봐. 여기는 욕심을 내면 다른 사람 거가 많이 줄어드니까 재화가 없어지죠. 즉 비극이 일어나죠. 여기는 한 사람이 욕심내도 비극은 안 일어나요. 나 가로등 많이 이용해야지. 그래서 막 가로등 옆에를 뛰어다녀. 그렇다고 그래서 옆에 사람들이 영향을 안 받잖아. 그러니까 비극 같은 게 일어날 수 있겠어, 없겠어? 그래서 공유주의 비극이라고 이야기하지 공공주의 비극이란 말은 없는 거였어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 문제에다가 사적 소유권 같은 거 고정리 같이 소유권을 줘서 한번 해결해 보자. 여러 가지 문제가 여기서 발생하는 거예요. 여기는 어쩔 수 없어. 시장도 관심 없어. 이 비극도 안 일어나. 그러니까 그런데 제공해야 돼. 그러니까 누가 의심 없이 제공해야 되겠어. 국가가 그냥 의심 없이 제공해야 돼. 자, 선생님 생각해봐. 국방을 삼성한테 맡깁니까? 말이 안 되겠잖아. 치안을 어디? LG한테 맡길까요? 말이 안 되겠죠. 그런 부분은 그랬어요. 이쪽은 거의 의심 없이 누가 한다? 국가가 한다. 근데 이쪽은 여기는 그래도 그렇고 여기는 어떻게 한다? 좀 민간인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민간도 별로 안 들어오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부해야 되는데 여기는 놔두면 뭐해? 그게 문제되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규제를 하려고 하겠죠. 이해는 됐어요, 쌤? 그 다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읽어보면 그래서 이제 여기는 무분별한 사용에 대한 규칙을 정해야 되겠잖아. 사용에 대해서. 자, 그래서 우리가 공유제의 성격을 가지는 공공서비스 세 번째 보면 따라서 공공부분에서는 공급 비용 부담과 무분별한 사용에 대한 규칙을 설정해야 된다. 이 말이 나와 있죠. 그 다음 라범 부분에서는 무임승차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뭐 이렇게 돼 있죠. 이런 키워드들. 오케이. 우리 쌤 연구해 봅시다. 경합이 좋아요. 쌤 마음에 안 들면 쌤 나름대로 이 연결만 시켜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쌤 나중에 한번 조금 더 쉽게 선생님한테 설명해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가치제라는 거 있는데 한 장 넘기면 가치제. 가치제는 시장에서 시장제이기도 하지만 그냥 국가가 관여를 안 하고 시장에만 맡겨서는 문제가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은 국가가 관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거기 가치제 읽어보면 두 번째 줄과 경합성과 배제성이 둘 다 높다고 그랬죠. 그럼 시장에 맡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너무 시장에 맡기면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우리가 어디가 하는 거, 국가가 관여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의무교육 시행 같은 거, 그다음 무상급식, 뭐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은 다 너무 뭐한다. 시장 무상 여러분 급식 시장제 맞죠? 적용 적용해도 그런데 이걸 뭐 하게 되면 놔두게 되면 배고픈 사람, 돈 없는 사람들은 밥 안 먹을 거 아니야. 그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겠죠. 의무교육도 마찬가지였어요. 교육도 마찬가지인데 의무교육을 놔두면 어떻게 돼? 그런 분들은 없겠지만, 에이, 우리 돈도 못 벌고 요즘 부자 되기도 싫으니까 힘드니까, 자, 한 10살 되니까, 야, 너 가서 돈 벌어라. 가서 저기 지하철 옆에서 손 벌리고 있으면 돈 가져올 거야. 가서 가져.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가치제라고 그래서 그냥 국가가 어느 정도 관여를 해서 일정하게 소비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가치제. 자, 그 다음 쌤. 공유제가 과연 그 다음 이제 적정 공급이 규모가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 그렇죠? 지금도 뭐하다 과소하게 공급될 수밖에 없다, 아니면 과다하게 공급될 수밖에 없다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이 부분은 잠시 넘어가겠습니다. 시험에도 안 나오고 나중에 뭘 보게 되면 뭐 신공공관리로 해서 이런 거 쭉 보게 되면 다 이해가 되는 부분이라 잠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쌤 시험에도 별로 안 나오니까. 나중에 신공공관리론 하면서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자, 한번 이왕 풀어봤던 거 여기까지만 한번 풀어볼까요? 70페이지 한번 가서. 자, 공유제는 지하수, 해저강물, 강, 호수 등이 그에이다. 자, 잘 봅시다. 공유제는 우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비배제성, 비배제성과 경합성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맞고, 공유제는 공공재는 소방, 치안, 국방, 공기 맞죠? 그다음 시장제는 음식점, 호텔, 이거 맞죠? 요금제는 전기, 통신, 상하수도 맞죠? 시험 문제는 이거 벗어나지 않으니까 이런 정도 예시만 좀 잘 봐주시면 돼요. 그 다음 집합제는 공유제, 공공제를 다시요. 공공제를 뭐라고도 한다? 집합제라고도 한다. 이건 말아두시면 문제 풀기 쉽겠죠? 그래서 공공제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 특징 때문에 과소공급과 과다공급 쟁점을 야기시키므로 원칙적으로 공공부분에서 공급해야 돼. 제가 이야기했죠? 군대 누구나 안 가려고 그런다고요. 그죠? 가로등 누구나 설치 안 하려고 그러겠죠? 자, 그 다음 공유제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용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그쵸? 이걸 뭐라고 이야기한다? 비배제성. 그쵸? 국방의 경우는 경합성, 국방이 경합성이 있습니까? 내가 국방을 쓰면 다른 사람은 국방 못 씁니까? 아니죠? 틀렸고. 8번, 의료, 교육 등의 가치제는, 이거 맞죠? 가치제. 경합적이므로 시장을 통한 배육도 가능하지만 정부가 개입할 수도 있다. 그렇죠? 무상급식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죠. 근데 정부에 따라서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죠. 사적 이익의 극대화가 공공이익의 손실을 앞에 공유제라는 말이 빠졌어. 공유제는 사적 이익의 극대화가 공공이익의 손실을 줄 수 있다. 맞죠? 자, 아까 우리가 공유제 풀밭 이야기했잖아요. 풀밭 한쪽이 많이 사적이 내 이익을 극대화하면 다른 사람이 전체 이익에서 굉장히 손해가 될 거고.
자, 그 다음, 공유자는 양심적인 행위자에게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겠다. 맞겠어? 맞죠? 맞겠죠. 공유자의 비극은 개인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이 사회 전체적으로 비효율을 초래한다. 개인의 입장에서는 자기 거 많이 소득을 높여야 되겠죠. 사회적으로는 이 비합리성을 초래할 수도 있겠고, 비효율. 공유주의 비극은 외부 요건을 내부함으로써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그렇죠? 이때 이 내부화는 정부 실패의 내부화하고 다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것들 같은 걸 이야기했었어요. 이거 할 때. 피구세를 물게 한다든가 아니면 코지 정리.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많이 줄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15번.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기서부터는 안 했죠, 이제. 그랬으니까 조금만 봅시다. 그 다음 앞으로 가서 거기, 60페이지 봅시다, 60페이지. 60페이지. 그러면 누가 공급하느냐? 어디까지 공급한 거 우리가 공공 서비스 제공이라고 하느냐? 개인 제공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겠죠. 그렇죠? 자, 우리 쌤 천안에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자도로라 우리 요금 내고 가고 있어. 근데 이걸 국가가 제공했다고 할 수 있겠느냐 없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게 이걸 공공 서비스라고 말할 수 있겠어 없겠어? 이런 것들이 많이 논란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거기 먼저 60페이지에서 공공 서비스 전달 그래서 주체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공공 서비스 전달 주체의 유형 이 부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다 읽어봐도 다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문제 없고 공공 부분의 범위 이 부분이 시험에 상당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공공 부분이 어디까지가 공공 부분이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자 보시면 쌤 이 뒤에 표로 보는 게 훨씬 더 편해요. 우리가 외울 때 이 표를 머릿속에 가져가서 외우시면 되겠죠. 자, 이것도 앞장만 따서 외우면 굉장히 쉬운데 어떻든 자 크게는 우리가 크게 정부 부분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준정부 그렇죠? 그 다음 거기 민간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쌤 정부가 하는 거 뻔히 잘 알겠단 말이야. 그쵸? 구청에서 하는 거 뭐 그쵸? 그 다음 경찰청 소방청 이래서 하는 거 다 알겠잖아. 그 다음 여기 민간이 하는 것도 다 알겠잖아. 제일 중요한 건 뭐겠어요? 준정부죠. 준정부 그쵸? 그래서 정부 부분 준정부 부분 그 다음 민간 부분에서 과연 우리가 애매한 게 이게 민간인가 아니면 정부인가 그쵸? 이 부분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 구분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정부에서 하는 것은 다시요 정부 부처에서 하는 것과 정부 기업에서 하는 것 책임 운영 기관 이건 나중에 조직론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죠. 조직론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는 부분이니까 그냥 놔두고 일단 여기서 우리가 구분해 보려고 하는 것은 이건 조직론에서는 또 중요한 부분이니까 놔두고 지금 준정부 어디까지가 국가가 제공하는 거냐 어디가가 공공이 제공했다고 할 수 있겠느냐 국가는 정부는 당연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준정부라고도 하고 그냥 정부 공공기관이라고도 해요. 정부, 공공기관, 민간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어디에서는 준정부에서는 세 가지 공준기 세 가지 공준기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거의 다 여기서 나오겠죠. 공준기. 그래서 이준기 잘 알죠? 이준기 잘 알죠? 이준기가 요즘 공준기가 됐죠? 넘어갈게 그냥. 이름이 같고 그렇게 해서 외우면 되겠고. 자, 공기업은 다시 두 가지로 또 나눠지죠. 뭐라고? 공기업 중에서도 굉장히 시장성이 강해요. 공공성보다는 시장성이 강할 때 시장성 공기업. 근데 시장성보다는 약간은 공공성이 조금 더, 공기업은 공기업인데 공기업 자체가 공공성과 기업성이죠. 그렇죠? 그렇으면 공공성과 기업성을 붙이면 뭐예요? 공기업이죠. 그렇죠? 그래서 좀 공공성, 이 기업성이 강하면 시장성 공기업, 공공성이 좀 강하면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준시장형. 준만 붙인 거죠. 시장형으로 하기에는 조금 더 공공성이 강하네. 준시장. 시장형.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준정부기관이죠. 준정부기관은 느낌에서 보다시피 기업보다는 정부라고 이야기하네. 약간 더 공공성이 좀 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것과 두 가지, 그렇죠? 위탁 집행형과 기금관리형. 거기는 기금 먼저 나왔는데 기위보단 위기 이렇게 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자, 위탁 집행하고 기금관리. 이거 기금을 외우기도 굉장히 쉬워요. 돈 문제니까. 우리 돈 부분. 자, 나머지는 다 기타. 네, 좀 그런 것도 괜찮죠. 이제 준정부는 공공성이 좀 크지만 이제 이건 공공성역으로 나눈 것보다는 돈 문제를 주로 다루느냐 아니면 주로 뭐 하려고 연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교육부 같으면 교육과정 평가원 같은 경우는 연구기관 또는 한국교육개발원 같은 경우는 연구기관이죠. 이런 것들로 이렇게 나누어주는 것을 우리가 위탁. 교육부에서 시험 같은 거 다 내기 엄청 어렵잖아. 그러니까 위탁을 주는, 이런 걸 위탁 집행이라고 그래. 이해는 됐어요? 자, 시간이 이렇게 돼버렸네. 시험 문제 풀었으면 좋았을 건데. 자, 아침 이렇게 오시기 바랍니다. 9시 50분까지 오셔서 항상 시험 문제를 여기에다 올려놓을 거니까, 선생님 계셔서 잘 못 보신 것 같아요. 여기다 올려놓을 것 같으니까 와서 좀 풀어야, 한번 풀어봐야 제가 할 때 빨리빨리 넘어갈 수 있고 잘할 수 있으니까 풀어야 되고, 그 다음 제가 올려놓은 복습 매핑은 미리 한번 읽어보면 제가 뭐 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 할 때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그 복습 매핑도 바로 읽어봐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걸 좀 줄여놓으면, 복습 매핑은 다 버리지 말고 좀 모아놔요. 핵심적인 부분들만 주로 하고 나중에 제가 복습 매핑만 갖고 한번 쭉 이야기해 주려고 해요. 이렇게 만약에 1편이 다 끝났다 그럼 복습 매핑 갖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연습해 주면 몇 장 안 되니까 금방 중요 포인트만 좀 연습할 수 있으니까.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